네, 11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수 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 사무국장 조옥성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오늘도 이렇게 흰 눈이 흩날렸습니다. 우리 유족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축복의 비, 축복의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는 문화저널TV, 조옥성TV, 남해안신문에서 유튜브로 생중계를 합니다. 지금부터 여수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은 마련된 자리를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행사 순서는 개회선언, 내빈 소개, 국민의례, 회장 인사말씀, 축사, 그리고 강연 순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여수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 오늘 이 정도 되면 부는 바람 떨어진 낙엽에도 귀 기울이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본 달이 바로 지금입니다. 12월이 불과 한 9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항상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은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무순으로 하겠습니다. 먼 길 마다않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무순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8개의 단체 관리협의회 회장 고엽재 박문식 제장님을 소개합니다. 강강식 상위군경회 제장이 오셨습니다. 주시덕 미망인회 회장님 제장이 오셨습니다. 정일량 무공순자회 회장 오셨습니다. 김철만 월남 참전자회 회장이 오셨습니다. 성혜석 여수시의회 전 의장님 오셨습니다. 이청 사단법인 향토예술인 총연합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사무국장 우리 김수양 가수도 오셨네요. 제한구인의 김진수 사무국장 오셨습니다. 정다혜 외에 독립운동가 유족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오셨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저 뒤에 계십니다. 일본에서 오셨네요. 네. 강대인 남해안신문 대표 오셨습니다. 구민호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김경식 향일암 일출계 추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정행균 여수시 문화원장님 오셨습니다. 고영진 여수시의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권호봉 전 시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영규 여수시의 의장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령 직전 회장님 오셨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김충남 차기 회장님 오셨습니다. 윤중권 전 사무국장 외에 우리 회원님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뒤에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선아 역사교육학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영희 교육학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저희 독립운동가 유족회와 함께하면서 발굴과 선양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역 및 먼저 가신 독립유공자에 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빈석에 빠진 분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 여수 불꽃축제 추전위장 이무봉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다음은 여수 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 윤치용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터가 36년 동안 일제의 군합발에 깃발고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현국의 삶을 살았던 선열들의 발자취와 기록을 정리하여 여수의 항일 운동사를 발간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게 2003년 3월부터 당시 여수 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이던 김중성님과 함께 자료를 발굴하게 된 것이 시작이 되어 오늘의 여수 지역 독립운동가 유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 김중석 시장님이 2002년 여수 시장에 당선되고 2003년 8월 13일 보훈처에서 김충석 시장과 안주섭 국가보훈처장이 만나서 여수시에서 독립유공자를 직접 발굴해서 포상 신청서를 내겠다고 합의하고 여수시에서는 저를 독립유공자 발굴위원으로 추서하여 발굴을 나서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회는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독립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창립한 후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가 발굴하여 소원받은 20명과 국가보훈처와 후손이 직접 발굴한 독립유공자 20명을 합하여 40명의 독립유공자를 기념탑을 세워주시고 해마다 3.1절 되면 기념행사를 거기서 하게 된 것을 우리 후손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수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본회는 발굴을 하고 독립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창립한 후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어려운 걸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는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첫 번째 이유가
독립운동을 하였으나 아직 포상을 받지 못한 그 영령에게 독립유공자라는 그 명예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산면 동돌이 망향산에서 1919년부터 그 횃불을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을 시작으로 해방이 되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시민운동을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작년 그 때에 이 사실을 국가보훈처에 포상 신청하여 금년 11월 17일 날 6명이 포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개인이 운동을 하는 것보다 단체로 만세 운동을 했다는 사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전에 그러면 왜 이게 발굴이 늦어졌는가 하면, 그 전에는 이렇게 적은 사건, 오래 살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안 해줬는데, 해주게 돼서 우리가 다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치욕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발굴과 선양 사업을 함께 굳세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치홍 회장은 지난 수년 동안 63명의 독립유공자 발굴과 서양 사업에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여수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신뢰받는 따뜻한 의회 불철주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영규 여수시의 의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공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또 이렇게 많은 그 강의와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지역 독립유공자 유족회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성실히 이런 토론회가 있음으로써 또 우리나라의 그 업적을 남기시고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게 뭔가 주어진 우리의 임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애국 선열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자를 마련해 주시고 조금 전에 축사를 하셨습니다마는 2002년도 우리 욕심도 많고 일도 많이 하셨고 향토적이신 우리 김충석 시장님이 그 당시 때 당선된 이후에 윤치홍 우리 회장님께서, 저도 그 당시 때 시의원을 했습니다, 오셔서 강력하니 주장하셨고, 그 주장에 하기 전에 우리 김충석 시장님도 꼭 이것만큼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피를 토하셨던 분들에게, 운명하셨던 분들을 꼭 뭔가 이 나라의 지표를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던 분이 김충석 시장님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셨죠. 훌륭한 생각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지금 화양면 그 윤양숙 우리 묘소도 복원을 시켰고, 또 독립유공자에 힘을 실어서 등록도 드렸고, 또 우리 돌산 금성리죠, 작금리, 거기에도 정말 그 우리
묘소까지 또 옆에 집을 지어서 저 보존할 수 있게끔 하셨던 분이 우리 김충석 시장님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일을 우리 윤치홍 회장님과 참 같이 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단 말을 드립니다. 이 두 분은 독립유공에 대해서 꼭 이름 석자가 길이 남을 거라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각별히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해 주실 우리 원용삼 강사님, 또한 최태선 우리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좋은 강의 끝에 꼭 이게 성사되게끔 현실적으로 저희들의 후손들의 가슴에 닿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꼭 강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귀한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건호봉 시장님 참 훌륭하셨어요. 저도 우리 건호봉 시장님하고도 의원을 같이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기획 예산부에 계실 때 저도 예산을 따로 실제 만나러도 가봤습니다. 갔는데 너무나 자상하시고 고향에 욕심도 많으시고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다 하셨는데 그 뒤에 우리 여수 고향에 와서 또 시장도 하시면서 기획예산처에서 많은 예산을 갖다가 우리 여수의 곳곳에 발전을 시키신 우리 건호봉 시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원장님 정영준 우리 문화원장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저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모든 우리 여수 의정을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고 발전을 머리를 맞대고 발전하는 우리 고용진 의원님, 구민호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보훈단체 박문식 우리 8기 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회장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또 추우신데 이렇게 보훈회관을 또 빌려주시고 또 이런 자리에서 같이 또 얼굴을 맞대고 독립운동에 앞장서 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7년 전 우리 민족은 36년간 이어진 일제강점의 암흑을 걷어내고 그토록 염염했던 강복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의 결과였습니다. 그중에 우리 김충석 시장님이나 우리 윤치홍 회장님 이런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우리 여수에서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의 행복과 또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종섭 전라남도 의회 의원 오셨습니다. 예. 이어서 민사 건호봉 전 여수시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자리에 앉고 인사 한 말 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불려 나오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독립유공자 또 보훈유공자를 포함해서 이분들을 잘 우리가 모시고 또 합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윤치홍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이 보훈 업무를 과거 이 실무자 중앙부처의 실무자 시절부터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그야말로
조국을 위해서 희생된 분들이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문제, 이것도 꼭 후손들이 발굴을 해서 합당한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유공자회가 사무실도 없이 이렇게 몇몇 분들이 그냥 봉사하듯이 이렇게 오던 것인데, 이 우리 보훈회관에 유공자의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보훈단체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요. 우리 보훈단체 회원님들께서 다 양해를 해주시고 그야말로 아량을 베풀어서 이제 사무실 이렇게 입주하시게 됐고요. 오늘 제가 모처럼 와봤습니다마는 그동안 발굴 업무를 정말 고생 하셔가지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역사에 묻혀 있고 일제강점기에 희생이 되고도 합당한 예우를 못 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쭉 그 사진하고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오룡 전 회장님이나 우리 윤천 회장님이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김충남 회장님께서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독립유공자나 보훈단체나 제가 재임 기간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우선은 우리 연금 이런 거라도 좀 다른 도시보다 많이는 못하더라도 좀 개선하자 이렇게 했고, 우리 또 미망인 분들이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이렇게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미망인 분들도 지원해드리자 해서 수당을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3년 통합된 지 이제 1997년에 저희가 통합 결정을 했기 때문에 20몇 년이니까 지금 5년째 돼가고 있는데, 제가 25년 동안 한 번도 현충일 행사를 한 군데서 못 했습니다. 갑지역 시의원님들은 저기 자산공원에 가서 하고, 을지역은 선원동 가서 하고, 부시장은 선원동으로, 저는 자산공원,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리고 이제 독립유공자나 말할 것도 후손들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 우리 보훈 유공자 중에서도 월남전 참전 유공자든지 이런 선배님들은 이미 나이가 9순이세요. 그 높은 데를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데 낮은 데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들 제가 시장 되면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해서 그러면은 다니시기 좋은 이순신 공원으로 하자 이랬더니 그게 또 이상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이제 최근에 용역을 거쳐서 우리 시의회도 그렇게 추진하는 걸 해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만, 빨리 좀 해서 우리 유공자들도 쉽게 다닐 수 있고, 또 이순신 공원을 가면은 남녀노소가 다닙니다. 늘 쳐다봐야 이 국가란 게 어떤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이 어떤 예우를 받아야 되는지를 알 게 아닙니까? 교육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저 임진왜란부터 여순 사건,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여수가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 했던 것이 여수 시립박물관, 그 속에다가 우리 독립 역사, 우리 여수 역사를 다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공원에 이제 박물관이 앞으로 되겠습니다만은, 또 여순 사건 특별법도 제정을 해서 여수가 반란의 도시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아픈 역사를 갖고 있고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도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수의 그런 도시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평화공원이라고 그러죠. 여수사건 기념공원도 꼭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역사를 정리를 해놔야 우리 여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대한민국 역사, 우리 여수 역사에도 이 많은 독립유공자분들 이제 저희가 합당한 그런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선양 사업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윤 처장님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은 아직도 하실 일이 많고 부족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발굴이 돼야 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또 새로운 그런 사업 방향도 잡고, 또 이 더 뜻을 모아서 많은 분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규 시의장님, 주정섭 의원님, 또 우리 고용진 구민호 의원님, 또 많은 우리 보훈단체장님들, 또 회원님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노력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튜브에 삼삼 면장도 들어오셨네요. 손영봉.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선열들의 발자취를 노래로 표현한 가수이면서 교수 최태선 박사, 독립유공자 최태선 박사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가수 최태선입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국민 모두가 독립운동 후손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으니까요. 예. 최무길 저희 할아버지께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거쳐서 독립운동 후손이라는 이유로 최방발 아버님께서 강제징용에 착출되셔서 46년에 언니가 뱃속에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3년 동안 다녀오셔서 늦둥이, 쪽마리, 막내둥이로 저를 낳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 시대의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 아버님께서 제가 할 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제가 교수로서 가수로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좋을까 나서봐야 되겠다. 그래서 노래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3살 때 아버지가 저를 태어났거든요. 아버지. 근데 아버님이 학자이신데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머슴살이를 2년 동안 다녀오신 줄도 모르고 저는 캄캄한 밤에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10원짜리를 지어주시고는 아버지 저기 갔다 올게. 근데 2년 후에 꼭 고무신을 사오셨습니다. 저는 머슴살이 다녀오신 줄도 모르고 고무신보다 아버지 품에 빨리 안겨야지. 그리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스토리텔링으로 제 내용으로 만들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고난하고 고단하고 척박한 삶을 이 노래에 같이 담았다는 의미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섰달 동네 우물가 고사리 손빨래 할 적에 10원짜리 동전 쥐어주신 가슴 깊이 안아주신 어디 좀 다녀오마 말씀만 남기시고 떠나신 그 길이 머슴살이라는 걸 철부지 소녀 알 수가 없었어요. 2년 후 어느 여름밤 목이 풀 연기 속 대문 열리니 아하 아버지 꿈속에서 그리던 아버지 캄캄한 밤 무섭고 두려워 소리 죽여 불렀던 아버지 노란 내비 꽃무늬 고무신 막내딸 주시려고 사오셨어요. 어찌 아버지 품속만 하오리까 어찌 아버지 숨결만 하오리까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어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수 지역도 이런 가수가 많아요. 그래서 노래로 찬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후 어느 여름밤 모기불 연기 속 대문 열리니 아하 아버지 꿈속에서 그리던 아버지 캄캄한 밤 무섭고 두려워 소리 죽여 불렀던 아버지 노란 내비 꽃무늬 고무신 막내딸 주시려고 사오셨어요. 너무너무 이쁘고 갖고 싶은 꽃이지만 어찌 아버지 품속만 하오리까 어찌 아버지 숨결만 하오리까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어요. 네.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그리우시죠, 아버님?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엔딩으로 강의 20분 하겠습니다. 예. 이 지금 방송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더 빌리버드 패밀리, 사우스 코리아, 전라남도, 여수, 데이 바이 데이 에브레이, I am getting and better and better. 독립유공자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원용사님을 모시고 검문도 항의 운동 발자취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검문도의 산 증인 망향산 망향봉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우리 스텝. 저는 저 검문도 출생입니다. 해서 저 검문도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만은 뭐 저라고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뭐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도라고 좀 특수한 곳입니다. 남해의 고도긴 합니다만은 항망이 잘 형성돼 있고 그리고 일찍부터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885년 영국군이 검도를 무단 점령해서 1년 반이나 있다가 철수를 했고 그보다도 20년 앞서 가지고 러시아어 말하자면 푸타친 제독이 지휘한 전함 프라도호가 검도 입항해서 세 차례나 검도 입항해 가지고 검도 주민들하고 말하자면 시비거리가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뭐 불란서 군함이 와가지고 제주도 검도군에 뭐 측량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외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일찍 개화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본 어선들이 뭐 조선 왕조 실록에도 나와 있지만은 일찍부터 검도 출하를 해서 조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말하자면 별로 일본 사람들하고 그건 알력이 없었는데 1905년에 일본의 기무라라는 사람이 기무라 주타로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화재로 가산을 전부 다 잃고 자기 부인하고 4살 먹은 아들하고 자기 세 사람이 배를 타고 검도로 왔습니다. 검도가 어장이 잘 난다는 그런 얘기를 옛날부터 듣고 있었기 때문에 여간 신천지를 찾아서 검도로 온 겁니다. 검도 와가지고 검도에서 멸치를 잡아가지고 이걸 일본에 수출을 했는데 오사카 고백 근방에 이거에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일본 사람이 늘어나서 지금 검문도 거물이란 마을은 일본 사람이 건설한 마을입니다. 일본 사람 마을입니다. 그 마을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은 잘 살고 한국 사람들은 못 살고 하니까 자연히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말하자면 천대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러니까 이제 알력이 많이 생기고 또 말하자면 업 분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일일이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리고 상당히 그 일본인의 그 저항력이 강했습니다. 그 검도분들이. 그런데 독립운동에 이제 관한 한에 있어서는 여기 이제 오늘 그 뭐 주제가 이런 것입니다만은 그 망양봉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검도 동도리에 그 망양산이라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도리 청년들이 거기 그 모여가지고 거기서 강연회를 하고 독립만세를 부르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에는 그 일본 그 주재소가 있는 경찰 주재소가 있는 건물하고는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시기에 말하자면 이 사무소의 비품으로 되어 있는 등사기를 이용해서 해보를 발간했다는 것입니다. 해보를 발간해 가지고 전부 다 배포를 하고 이것은 나중에 전부 다 그 진검으로 압수됐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활발한 운동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은 나중에 그 전부 다 검거돼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김대수, 박대목, 박채순, 김수봉, 최환용, 김경열 이런 분들이 그 간부로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이분들이 처벌받게 됐습니다. 그 벌금형에다가 안 그러면 나중에 기소유예로 면도 처분받고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몇 개월씩 고생을 했고 이 부분만 접촉한 건 아닙니다. 거기 청년운동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잡혀가서 하여튼 곤욕을 치렀습니다 말이야. 그래서 이분들만 간부하니까 이분들이 좌우당간에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분들도 오랫동안 다 묻혀있다가 근자에 와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말하자면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포장을 받게 됐습니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기 전에 검은도가 말하면 1910년대부터서 1916년도까지 의병 활동을 하다가 기양사로 온 분들이 4분이 있습니다. 4분 있는데 제일 처음에 온 분이 고일청이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온 분이 김익성이 그 다음에 안주욱 제일 마지막에 온 분, 4번째 온 분이 의병장으로 유명한 임병창 의병장이 1915년도에 기양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면은 경찰에서 일정한 주소를 거주지를 알선해 준 게 아니고 그대로 팽가쳐 버립니다 그냥. 하여튼 경찰관 주재소가 있는 거물리만 벗어나지 말고 니들 알아서 해라 버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물리는 일본 사람이 많이 살고 한국인은 뭐 몇 사람 살지도 않은데 해놔두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생활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말이죠. 여기서 얻어먹고 말이지. 여기 아무 데서 자고 말이지. 이래서 이걸 보다 못해서 검도의 원세학 선생이 그 원세학 선생은 그 젊어서 그 무과 과거의 급제에서 남대문 수문장을 하셨기 때문에 검도서는 원소문장 그랬습니다. 원소문장이 이걸 보다 못해가지고 몰래 이거 그 귀한 원문들을 빼내가지고 그 덕털리 마을로 옮겨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발각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하도 오래된 일이라 우리 부친 같은 분도 잘 그 재판 내용을 잘 모르더군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 검은도에서 말하면 직접적인 독립운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독립운동에 관해서 제일 처음에 그 재판을 받게 된 분이 원소문장입니다 말이죠. 그래서 검은도 분들도 여기에 상당히 그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임명창 의사가 쓴 그 일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기에 보면은 그 검은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검은도 분들이 그런 그 상당히 그런 분들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뭐 여기 보면은 일본 어선에 그 태극기를 달고 가가지고 이놈들을 뭐 물러가라고 했다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만은 검은도가 의왕이기 때문에 의장을 의장 시기가 되면은 봄철부터 늦가을까지
온통 좌우당간에 뭐 몇천 척이라는 배가 모여가지고 그냥 우글거릴 지경이야 하여튼 말이야. 밤중에는 불야성을 이룹니다 좌우당간에. 그래 경기가 좋을 때고 하니까 일본 놈들이 좌우당간에 이제 그 자기들 세상이지 그냥 못들어. 그런데 그러니까 자연히 주민들하고 시비거리가 많이 생기죠 말하자면 알력이 생기고 말이지. 그래서 어업 분쟁도 생기고 상당히 큰 어업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다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말은 지속적인 독립운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로 말하자면 독립운동이라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죠 말하자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도리에서는 김재명 씨라든지 또는 김재열 씨, 김철호 씨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일본 유학 당시에 학생 운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발각돼 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이죠. 김재명 씨는 포상을 받았습니다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덕철리의 경우에는 덕철리 야학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덕철리 야학 사건은 뭐냐면은 지금 아까 원소 문장 사람 되시는 원정상 선생이 있습니다. 원정상 선생이 일찍부터 학교 서도리에 있던 시립학교죠, 사립학교죠 그때는 낙양학교에 교사로 있다가 덕철리에 이제 덕양학교가 생기니까 덕철리로 오셔가지고 교사를 하다가 동경 유학을 하겠다 해가지고 동경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실제 말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뭐 말과 유학이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 간다고 한 사람이 동경 가서 독립운동에 가지고는 간약이 됐습니다. 했는데 일본 고등교회 형사들이 미행을 하고 감시가 심해가지고 저는 도저히 동경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탈출해야 되겠는데 여비가 없어가지고 탈출을 못하는 겁니다. 동경에서 빨리 도망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거문도에 신명훈 씨라고 서도리 부입니다만은 신명훈 교장은 이제 일찍 교육계에 투신해가지고 여수 이런에 각 국민학교에 말하자면 교장으로 오래 역임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동경에서 동양 상업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좀 이런 처지에 곧 체포되게 생겼다. 빨리 탈출해야 되겠는데 여비가 없으니까 돈 좀 빌려달라니까 돈은 없고 고급 시계를 하나 차고 있었는데 그 시계를 말하자면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그래서 여비를 해줘가지고 그 여비를 들고 동경에도 도망쳐 나와가지고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원산 노동조합 연합의 집행위원장인 김경식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동기들 소개로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얘기를 해본 결과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원산에 가서 노동운동을 하자 했는데 그때는 노동운동 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삽니다 말이죠 말이야. 지금 같으면 뭘 좀 수입이 있지만은 그때는 노동운동 하면은 아무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동아일보에 가가지고 교섭을 한 결과 동아일보에서 원산지국 동아일보 원산지국 기자로 발령을 내줬어요. 그래서 원산에 가가지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월급을 받는 것으로 생활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노동조합 연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원산에가 굉장히 말하자면 노동조합이 많습니다. 무슨 고무공장 노동조합도 있고 뭣도 있고 직장별로도 있고 직업별로도 있고 굉장히 몇십 개가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 일이 난립시켜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합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말하자면 노동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어서 각 직장별이나 지구별 노조가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통합된 그런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부산하고 원산이 가장 노동운동이 심했는데 부산에 양육된 물량은 전부 다 남한 일대에 유통되는 것이고 원산에
양육되는 것은 만주 일대, 북조선 일대 해가지고 제일 그 큰 노동 운동을 한 곳이 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산에서 그 노동조합 원산 파업 노동조합 파업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그 노동운동으로서는 일제세 노동 최대 노동운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자면 체포돼 가지고 뭐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체포돼 가지고 폭력 행위로 해 가지고 저는 6개월간 형무소 생활을 했습니다. 6개월간 복역하고 나와 가지고 그 이제 원산에서 그 동아일보 기자로만 그냥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동생 되는 그 원종당 선생이 면사무소 서기로 있었습니다. 삼선면에. 그런데 원종당 선생은 강주고보를 다니다가 강주고보 동맹유학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퇴학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주 학생 사건, 강주 학생 그것만 아는데 그보다 앞서서 동맹유학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7차례에 걸쳐서 동맹유학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대검거 선풍이 불어가지고는 전부 다 도망을 치고 있는데 그때 강주고보 전교생이 500명인데 500명 중에 300명이 정학 아니면 퇴학을 맞아버렸어요. 그렇게 큰 사건입니다. 그건 잘 알려지 않고 그 이후에 그 학생 사건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퇴학 맞아가지고 있다가 그 형님이 동종으로 떠나니까 그 후임으로 그 학교 교사를 좀 임시 교사로 교사를 하다가 자기도 하여튼 동종 가서 유학을 하겠다 해가지고 동종으로 가는데 아주 힘들더라 그래요. 그래서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안 되니까 고생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면사무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자꾸만 그 형님 되는 원정상 선생한테서 무슨 뭐 사정관계 서적이라든지 독립운동에 관한 무슨 자료라든지 그리고 이런 걸 자꾸 보내줍니다 말이죠 말이야. 보내주고 편지도 하고 이러면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그 동돌이 청년회라든지 더 중에 각 청년회에다가 이제 그걸 전부 다 이제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이제 이런 그 환경에 있었었는데 그 문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그 방관 태도를 취하고 멋들하고 그럼 면사무소 서기들이 그냥 맥을 못 써요. 막 그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면사무소 와가지고 막 자기들 좀 불만 있으면 형패를 부르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군수가 했던 그때는 제도상 군수는 일본인이 하고 면장은 한국 사람이 하도록 된대. 군수가 그냥 골머리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거 뭐 면행정이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찾다가 그 원소 문장을 보고 면장을 좀 해주라. 그러니까 세 차를 다 거부를 했습니다. 안 한다고 말이에요. 네 차로는 자택으로 찾아왔습니다. 자택으로 찾아와서 면장을 해달라.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그럼 하는데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받아주겠느냐? 그 뭐냐? 내가 면장을 하는데 일본인들이 내 지시를 안 따를 때 내가 일본인들을 쳐버려도 괜찮느냐? 그래 군수가 좋다. 그렇다면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면장을 하는데 조그만 일본 사람들이 걸리면은 그냥 바로 그냥 뭐 공무집행 방해니 뭐니 해가지고 막 공소하고 경찰에다가 안쪽을 가해가지고 빨리 처리해란 말이야. 하니까는 그 뭐 경찰도 그 정식으로 고소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아요 말이죠. 그래 그때까지 뭐 유아 독존식으로 뭐 멋대로 떠들던 일본인들이 하여튼 머리가 아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을 하고 갑자기 탄원을 하고 쫓아다니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일본인들이 풀이 죽어버린 겁니다 말이죠. 그리고 일본인들 보고 너희들이 왜 나무나라에 와가지고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이것이 무슨 이치냐. 어디 그때 면장도 많았지만 면장 중에 그렇게 일본 사람 앞에서 호통을 친 면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말이야. 그 법적으로 못할 그런 막 경명부전되는 면사무소 직원들 보고 일본인을 잡아오라 그랬다고 그래요. 잡아오고 막 꿀 앉혀놓고 호통을 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이게 한국인들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 사회에 말해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한국인 유지들을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대접도 하고 이래 좋게 지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본 사람들하고 그렇게 이제 그 사이가 나쁠 때는 상당히 그 저항 의식도 있고 이래서 이제 알력도 하고 있었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어떻게 동화되듯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가깝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말하자면 그 덕촌 사람들은 그 와서 전문 노릇도 하고, 아니면 일본 회사에 말하자면 취직도 하고, 뭐 와서 뭐 자격증 노릇도 하고 하니까 짭짭하게 수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 덕에 먹고 사는구나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그 원정상 선생이 원산에서 동생되는 원종상 선생한테다가 이래서는 결과적으로는 검은도가 일본화돼 버리고 검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버리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 계몽운동을 하든지 무슨 운동을 해야 되겠다. 좀 그 계획을 세워라. 이래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말하자면 야학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는 그 덕총 학교에 말하면 그 교사로 있던 그 김보물 선생을 찾아갔어요. 김보물 선생은 저 무한 현경면 출신인데 강주 사범을 나와가지고 그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래 하니까 동의한 겁니다. 하자. 그래서 또 한 분을 또 둘이는 어려우니까 한 사람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이효동 씨를 아버지하고는 육촌 관계입니다만은 이효동 씨를 포섭해가지고 세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운동하기로 하고 2개월에 걸쳐가지고 비밀리에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 숙직실에서 발문 몰래 그 모여가지고 세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학교를 못 다니는 그때는 어려울 때니까 그 7살에서 20살까지 20살까지 한 12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야학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 실제 그 야학에 그 참석했던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조선 독립 만세 하고 외치려 그 조선 독립 만세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조선 독립 만세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글도 가르치고 조선 역사를 가르치고 일반 학교에서는 안 가르친 걸 이제 잠깐 가르치고 이래서 점점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이런데 3개월 동안 약을 계속하다가 그것이 이제 탈로 나가지고 그 체포됐습니다. 체포돼가지고 원정상 선생은 원산에서 압송돼가지고 순천으로 오고 이제 그 원종상 선생하고 이제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체포돼가지고 순천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원정상 선생은 1년 6월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8개월간 가중처벌을 받고 원종상 선생은 1년 6개월 형 받고 그리고 김보물 선생 1년 6개월 그리고 이효동 선생은 1년 징역에 1년 6개월 집행유예로 출감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구 형무소에서 형무소 생활하는데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상범이라 해가지고 빨간 옷을 입혀놓고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기합을 주는데 그 뭐 어떻게 주냐면 강목고에다 꿀 앉혀놓고 몽둥이로 때리더라고 그래요. 그 일주일에 2차례씩 하는데 6개월간을 당하는데 지긋지긋하더라고 그래 그 말이에요. 6개월을 당하고 나서 원정상 선생은 서대문 형무소로 갔다가 순천 형무소로 와서 출금하셨고 그 이제 원종상 선생은 강주 형무소로 출금하셨고 이제 이 사건입니다. 그래 돌아와 가지고 덕촌에서 청년들을 다시 재건해 가지고 그러니까 덕촌 다시 청년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를 하자면 뭐 한이 없습니다만은 막 대충 막 이런 정도로 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데 조금 그 아까 여기 동돌이 청년단의 그 김경렬 선생은 좀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해방이 됐는데
검도에 그때 일본군들이 한 1계대 정도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철수를 안 하고 이제 일본 사람들도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서는 대낮에 술을 한잔 마시고는 김경일 씨가 가는데 그 일본 사람 집 앞에 그 구루마 그 짐 싣고 다니는 수레가 있단 말이에요. 착 수레 타고 올라타더니 옆에 일본 군인이 서가지고 있으니까 고라시게 그러니까 일본 군인이 뚫어보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끌어 이 말이에요. 뭐 수레를 끄라고 말이에요. 보고 있으니까는 고라 하얗고 있게 야 빨리 끌어. 호떡을지니까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일본 군인이 할 수 없이 그 김경일 씨를 태워가지고 구루마를 꽂고 가더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 옆에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큰일 났구나 이거 말이야. 일본 군인을 건드려 놨으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한데 일본 군인이 꽂고 가니까 거의 고소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걸 후일담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도 청년들이 그 베일 사상이 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저 네. 얘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띤 강연을 해주신 우리 원용삼 우리 항일운동가 후손에게 힘찬 격려 박수 부탁드리고 우리 윤청현님께서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어서 사진 찍으십시오. 꽃다발 올라가서 주십시오, 회장님. 이어서 서태원 교수입니다. 서원대학교 서태원 박사를 모시고 항일운동 및 독립유공자 역사적 고찰 및 인식에 대하여 아주 짧게 엑기스만 강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스태프들 좀 괜찮아요. 넘어지니까래요. 가운데 오십시오. 그리고 강연이 끝나면은 그 저희들이 이렇게 식사는 대접을 못하고 그 빵으로 저희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우리 원용삼 항일운동가 후손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선 교수님, 바뀌었네요. 박수로 모셨습니다. 눈물과 웃음을 드리는 강의. 네이버는 안다 쳐보면 바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모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노래를 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앞에 서서 그런지 눈물도 나고 반갑기도 하고 아버지 생각도 더 나고 말씀 안 드려도 이심전심인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 짧게 그냥 간단하게 하고 저의 그 선조님들의 을을 더 높이고 이 정신을 또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제가 노래를 한 곡 내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앞에 우리 선생님께서 많이 길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좀 거칠었으나 고맙게 여기며 복 나누라고 꿈속 아버님께서 꽃잎 같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도 누군가에게 정신을 이어가고 싶다. 내 비록 연약하고 무디고 가진 것 없어도 누군가에게 정신을 심어주고 나라 사랑의 등대가 된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거창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일찍 어머니 여의고 또 독립운동 후손의 손녀로서 그 손녀의 어떤 삶이 저에게 이러한 것도 모르고 못 모르고 왜 가난할까? 왜 이렇게 제 삶은 힘들까? 저는 왜 이래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공부를 못할까? 할 환경이 안 되니까요. 언니는 왜 식모살이를 갔을까? 오빠는 왜 짜장면 배달을 할까? 저는 왜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녀야 되고 남들처럼 교복을 못 입어볼까? 제가 내세울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저보고 좋게 말하길 꿈과 희망을 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희망을 주는 인물 속에 저의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보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의식을 더 높여서 사는 게
학력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보잘것없지만 저하고 같이 이 짧은 시간에 같이 한 가지라도 공감해 보면은 제 강의는 정말 오늘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우리 100년 전 그분들이 바라고 꿈꾸던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 선조님들이 그 드시고 싶은 거 안 드시고 참고 전쟁,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 우여곡절 끝에 국난 속에서 얼마나 허덕이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지금 우리 삶이 현재 놓여져 있는 삶이 그들이 바라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독립운동 후손이고 이어서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 선조님들이 바라는 더 행복한 삶을 누리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후대들한테 물려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유는 그저 오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유가 오겠습니까? 자유는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내 역할이 뭔지 그것을 나서서 뭔가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나라가 나 가만히 있어도 다 잘 돌아가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독립운동을 왜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돌 회자에다가 길을 4개를 만들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얘 네모가 저 안에 쑥 깊숙하게 들어가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볼록하게 나와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떤 삶이 다르게 되고 그럼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국가가 지금 이렇게 외부 환경이 위태롭고 환경에서 모든 문제들이 생기고 환경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특히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뭉쳐서 나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제강점기 다시 앞으로 자,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독립유공자들, 해방 이후 이분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후손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을 해결하지 못한 것도 우리의 민낯입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열악한 삶, 광복절을 앞두고 김대겸 기자가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허름한 주택.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명패가 대문 옆에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여기저기 쳐진 거미줄. 좁디 좁은 방에 낡은 세간살이. 독립유공자의 후손 89살 정화영 씨의 집입니다. 우리 나라를 되찾아야겠다. 가만히 부르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다가 개인별 의사에 따라서 같이. 할아버지인 정성모 애국지사는 1919년 만세운동에 나섰다 일제 후 혹독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후 가정 형편은 급격히 어려워졌고 가난은 3대에 걸쳐 대물림됐습니다. 방법도 모르고 찾아온 공무원도 없어 지난 2005년에서야 유공자 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내가 3.1운동 독립운동이라고 하면은 욕밖에 안 나온다. 왜 욕밖에 안 나오는지 여러분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약 300만 명이 자, 제가 일제강점기 역사적 사건을 한눈에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우리 여기 광주 학생 항일운동 29년, 그리고 봉오동 전투, 청살 전투 여기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관계된 내용을 보니까 참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가 뜻을 새겨야 될 사건들이요. 그 중에서 우리하고 연관된 이런 사건들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간 되실 때 각자 이 사건들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2018년도에 보훈처에서 전수조사를 처음 실시했는데 너무 늦게 실시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 광주 전남이 1985명, 네, 그래서 경기도, 경북, 제주, 부산, 역시 광주 전남에서 이런 정신을 많이 확산시킨데 요 지역이다. 그래서 제가 저 역시 화순체가에다가 아버님 화순체가에다 어머니가 나주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 되지 않았으면 제가 단어를 쭉 나열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민족, 자결, 자유, 존엄, 인권, 자주, 민주, 독립, 자, 인류에. 근데 만약에 독립이 안 됐다면 여러분, 너무 무섭죠. 사형, 말살, 살인, 생매장, 형무소, 노예, 태형. 그래서 제가 안중근 의사님 행사에 가서 이렇게 사진도 하나 준비도 하고 했습니다. 자, 저희 할아버님이시고요. 저희 할아버님이 독립운동한 판결문 우리 교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3대가 이런 고난이 이어진 거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글로서 할아버지 업적을 봉오동 전투 가신 거를 여기다가 남겨놓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그래서 1920년 10월 달에 일병 3,300명 대상으로 봉오동 80번지 해서 아버님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래서 시간상 제가 넘어가고요. 태형이 뭔가를 제가 알아보니까 얼굴에 피부를 한꺼풀 벗겨가지고 실을 감아서 연을 날리는 게 1태형인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90태형. 이거 그림만 봐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많이 맞아서 지게에 싣고 왔다고 싣고 얻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손톱이 10개가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요. 네. 그래서 참고하고요. 그래서 짧지만 몇 카트만 보셔도 제가 어떤 거를 전달 좀 같이 하고 어떤 걸 공감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어떤 정신을 이어가자는지 정리가 거의 다 되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결의 자존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켜온 나라입니까? 네, 민족 정신을 영원히 기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반만년 오랜 역사를 지켜오면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꽃피우고 타 민족의 무수한 침략을 물리치면서도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조국과 민족의 안녕을 위하여 찰나의 생을 여기에 묻고 넋은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억겁의 세월로 지키겠노라. 그래서 저의 아버님께서 100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도 보훈처에 등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도 못 받으시고 92년도에 할아버지 대통령 표창 받으시고 92년도에 돌아가시면서 하다 안 되니까 나라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빠한테 비석이나 하나 세워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서원대학교 와서 이렇게 대전 현충원에 266번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제 이름이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YTN에서 노래를 풀어서 이 시대의 운동, 독립운동 정신을 널리 알리는 교수 가수로서 제가 8월 15일 날 제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래 제가 했고, 자 노래 한 곡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짧지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사진과 판결문과 태형과 여러 가지 단어와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또 전남에서 특히나 다른 도에 뭔가 모델이 될 만한 이런 사업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초대받아서 저 정말 영광스럽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행사에 그 정신을 표현한 그
그 대한의군 최무길 노래인데요. 예, 우리 선생님께서 자, 여러분 노래가 끝나면은 꼭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박수. 네. 찬바람 겨울밤 내뿜는 담배 연기 어린 자식 등에 업고 서동양 한숨이 절로 나네 지게 굶어 속살이 뼛속마다 시려와도 여수장날 평온한데 도적대 외놈 헌병 총칼이 웬 말이냐 나라가 놀라고 백성이 실험하니 흐르는 연탄재물도 슬퍼 우는구나 어찌할꼬 온천지 강토가 짓밟혀 총풍에 빠지로다 선량한 남백성 바람 앞에 등불이로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렸습니다. 여수야 내 조기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잿가루가 된다 한들 대장부 어찌 주저하랴 우는 자식 뒤로 하니 피눈물이 흐른다만 빼앗긴 금수강산 짓밟힌 나라의 혼 찾으러 나선다 공호도 전투 속에 깨지고 부서져도 정살로 혈투 속에 역시야 이건 없건 침탈도적 응징하리 오직 승리뿐이다 태극기 휘날리며 나의 살던 여수 땅 밟으리라 동포여 일어나라 자유만세 대한독립 만만세 대한독립 만세 자유대한 만세 대한독립 네, 이것으로 2022년 여수 지역 독립운동가 이렇게 두 번째 세미나를 마치고 저희들이 그 초대 2대 회장님들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그 앞으로 저희들은 기사를 일리에서 꼭 한번 주마다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